프랑스 국가 사이버 부대가 유로폴과 공조하여 X의 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수사를 정당한 법 집행을 가장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X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인공지능 크록의 유해 콘텐츠 생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크록은 홀로코스트 부정 내용과 성적 딥페이크물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아동 음란물 유포 공모와 데이터 조작 그리고 불법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X측은 모든 의혹이 근거 없으며 이번 조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일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최고 경영자를 4월 20일 공판에 소환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도 크록의 개인정보 처리와 유해물 생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머스크는 사법당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용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수요일 정오까지 최소 1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며 생후 10일 된 아기와 5개월 된 영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군인을 부상시킨 무장 세력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휴전 합의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53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휴전 합의가 흔들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의 종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휴전 합의와 중재자들의 실효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 자국 군인 4명이 사망했다며 하마스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투파 지역에서는 공습으로 한 가족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북한 유니스의 텐트 거주지와 자이툰 지역에서도 폭격이 이어져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소속 구급대원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가자지구의 전체 사망자 수는 이제 7만 1,8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가 리비아 서부 진탄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는 현재 리비아를 양분하고 있는 두 권력 집단 사이에서 제3의 대안으로 평가받던 상징적 인물입니다. 살해 사건은 마스크를 쓴 괴한 4명이 자택을 습격해 총격을 가하며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리비아의 불안한 안보 상황과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프 알이슬람은 과거 부친의 뒤를 이을 개혁적인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혁명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6년 동안 민병대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그는 2021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그의 출마 자격 논란은 리비아 선거 프로세스 전체가 중단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과거 카다피 시절의 경제, 성장과 안정을 그리워하는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망 사건으로 동부 지역 실권자인 칼리파 하프타르가 정치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프타르와 카다피 가문은 서로를 불신하며 같은 지지 기반을 두고 경쟁해온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이프 알이슬람의 사망은 현재 리비아의 권력 분점 체제를 위협할 유일한 변수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리비아의 정치적 교착 상태와 분열은 당분간 해결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후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2%가 독재 정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수준이 1980년대 중반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특히 2025년 미국의 행보가 전 세계 인권과 자유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과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권력을 이용해 언론과 정적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기존 시도와 맞물려 국제 질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 국가들 역시 반이민 정서와 시위 탄압 문제로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고 유엔에서 강력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절망 대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2026년과 2027년 재정 및 군사적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이유는 해외 원조가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 초에 첫 번째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키프로스가 제안한 새로운 수정안을 바탕으로 대사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900억 유로의 대출금은 EU 예산을 보증으로 공동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는 모든 금융 의무와 이자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24개 회원국이 매년 약 20억에서 30억 유로를 부담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전체 지원금은 예산 지원용 300억 유로와 군사 지원용 600억 유로로 나뉘어 집행됩니다. 무기 조달은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권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집니다. 영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등 보안 파트너십 국가들도 비용 분담에 참여할 경우 우선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유럽 내에 없을 경우에만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붙으며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출 상환은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에만 요구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U가 해당 부채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유럽의회의 신속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탄압으로 지난 한 달간 6,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권단체는 현재 조사 중인 사례가 1만 1,000건이 넘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출된 영상들은 참혹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살상 속도와 규모가 과거 천안문 사태나 시리아 하마 학살에 비견될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수도에 집중되었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번 시위는 이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망자를 3,117명으로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직접 총기를 발사하며 전례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안군의 강력한 결집이 이번 대규모 유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위 정치인 피터 맨델슨 경이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의 러시아 비자 발급을 도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앱스틴은 모스크바에서 젊은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이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의 핵심 장관이었던 맨델슨은 앱스틴의 비자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 기록에서 앱스틴은 파리 공휴일로 비자 발급이 어렵자 맨델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맨델슨은 지인을 통해 비자 발급을 돕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화답했습니다. 이 시기에 앱스틴은 러시아 현지 조력자로부터 만날 여성들의 프로필과 사진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조력자는 앱스틴에게 매우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면접 내용까지 공유했습니다. 최근 앱스틴과의 관계가 담긴 기밀 서류들이 공개되면서 맨델슨은 이번 주 상원의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맨델슨은 앱스틴의 범죄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앱스틴은 지난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스탠드업 코미디언 아르테미 오스타닌이 징역 5년 9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를 비하하는 농담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정부 매체들이 해당 농담 영상을 유포하며 군인을 모욕했다는 처벌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비하 혐의까지 추가해 오스타닌에게 일반 교도소 수감을 명령했습니다. 오스타닌은 농담이 전쟁 참전 용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 명단에 올라 공식적인 탄압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과거에도 반전 인사를 독단적으로 구금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인물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비판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있습니다. 반전 노래를 부른 음악가와 전쟁을 비판한 의사 등 민간인들이 잇따라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 내부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받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공지능 챗봇과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 AI 안전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레플리카나 캐릭터.ai 같은 서비스는 이미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외로움을 달래거나 호기심을 이유로 AI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일반적인 챗봇도 대화가 반복되면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AI 권위자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AI와 충분한 상호작용이 있으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동반자가 오히려 사용자들의 고립감을 키우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I는 사용자의 기분을 무조건 맞추려는 성향이 있어 중독성이 강하며 이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과 유사합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국 정치권은 AI 동반자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지오 교수는 AI가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항상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이나 딥페이크 그리고 생물 무기 설계, 정보 제공 등 AI가 초래할 다른 위험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광범위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인 AI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인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AI 서밋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해안 심해에서 놀라운 생태계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슈미트 해양연구소는 최근 탐사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냉수 산호초를 발견했습니다. 바텔리아 칸디다로 불리는 이 산호초와 함께 28종의 새로운 생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역 최초로 심해에 가라앉은 고래, 사체인 웨일폴도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무인 잠수정 슈바스티아는 희귀한 대왕 유령 해파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해파리는 촉수 길이만 10m에 달해 스쿨버스 한 대의 길이와 맞먹습니다. 연구팀은 해저에서 메탄 등이 분출되는 냉수 용출 구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티칸 시국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용출 지점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수심 3000m 지점에서는 풍선껌 모양의 버블검 산호 정원도 목격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산호초의 서식 범위를 기존보다 남쪽으로 600km나 확장시켰습니다. 수집된 방대한 샘플은 심해, 생태계의 취약성과 연결성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연구진은 바다가 지구 생명 공간의 98%를 차지하는 만큼 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